인테리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던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잘 만나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내 집을 정말 만족스럽게 꾸미시는데 반 이상 성공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좋지 않은 업체를 만나면 돈하고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법적 분쟁까지 간다면 평생 스트레스로 남을 수 있어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돈만 보고 인테리어 업체 고르면 부실 시공으로 평생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만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다 갖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건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 잘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내가 인테리어 전문가만큼 혹은 그 이상 알고 있으면 돼요. 말은 쉬운데 현실은 너무 어렵죠? 오늘은 인테리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처음 맡겨보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면 최악의 업체를 피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인테리어 업체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가장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봤는데 저는 어떤 부분은 좋지 못했어요.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좋았어서 다시 이렇게 하려고요. 혹은 지인한테, 가족한테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있다면 또 잊지 말고 해야 되는 인테리어 업체 잘 선정할 수 있는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무조건 가격이 싼 업체를 고르지 말자. 우리가 저렴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 보통 비교 견적을 많이 받죠. 적게는 세 업체? 그 이상 더 많은 업체의 견적을 받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비교 견적은 꼭 받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A, B, C 세 업체에 우리 집 전체 리모델링 견적을 받았어요. A는 6천만 원, B는 5천만 원, C는 4천만 원 견적을 내줬어요. 어디를 계약해야 할까요? 정답은 C 4천만 원?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최종 금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지만 금액은 5천만 원이 제일 합리적인 거예요. 가격이 저렴한 업체는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보통 안 쓰잖아요? 써있다고 하더라도 요구하면. 추가금 안 주면 공사를 중지시키겠죠. 그러면 나는 입주도 못하고 며칠 더는 몇 개월까지도 집을 공사판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만약 법적 분쟁까지 간다면요? 법적 분쟁까지 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렴한 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단일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발코니 확장하면서 엑셀 배관, 즉 난방 배관이 잘 깔려 있는지, 공사가 끝나고는 벽지를 다 뜯어보거나 바닥을 다 까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피해는 온전히 고객들이 다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 중간 가격의 업체를 고르는 게 좋은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지표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격에 속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보통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죠. 저렴한 가격에 가려져서 좋은 업체인지 아닌지 보이게끔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또 싸구려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세부적인 인테리어 견적서를 주는 곳을 선택하라. 제가 앞서 말한 것이 오늘 이 영상의 모든 베이스가 돼요. 우리가 가격에 속지 말자. 가격에 속지 않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견적서예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만날 수 없는 모든 악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일까요? 우리가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 가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뭘까요? 여기 길 건너에 있는 1단지에 32평 살고 있는데요. 전체 인테리어 하면 얼마 들어요? 이 질문을 10명의 고객님들이 오시면 전부 10명 다 물어봐요.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질문이죠. 제가 앞서 말했던 가격에 속지 말자는 것을 본인이 직접 가격에 속을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견적서에 있어요. 업체가 우리는 이렇게 공사할 거예요 라고 적어 놓은 것이 바로 견적서죠. 중요한 건 견적서의 모든 공정이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야 돼요. 자, 두 가지 견적서를 보여드릴게요. A 업체하고 B 업체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격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서 둘이 다른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같은 집의 견적서예요. A 업체는 철거 총 얼마 이렇게만 써 있고 B 업체는 어떤 걸 철거할지 자세하게 써 있죠. A는 타업체, B는 제가 고객님께 드렸던 견적서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고객님께서 다른 업체에서 부분공사를 진행했었는데 공사 중간에 가보니 분명 철거하기로 한 현관장이 철거 안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업체사님한테 이거 왜 철거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철거하는 거였냐, 견적서에 포함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당장 철거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가구 작업 끝나서 못 해드린다고. 그래서 고객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가격이 너무 거기가 저렴해서 했는데 너무 후회한다고. 집 마감도 엉망이고 결국 현관장도 그냥 쓰기로 하셨다고 해요. 자,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럼 어떤 내용이 견적서에 꼭 있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견적서에는 공사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총 금액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의 입금일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날짜 금액도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재명, 수량 그리고 공사 작업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 제안서를 주는 곳을 선택하자. 예전에 한 인테리어 사장님이 한 말이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은 게 있어요. 나는 고객한테 현관 바닥 타일 어떤 모델로 어떤 사이즈로 하실 거예요? 같은 질문을 하지도 않아. 그냥 안 물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일로 그냥 시공해. 여러분이 타일을 어떤 걸로 할지 정하지도 않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런 업체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업체만 믿고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업체 사장님 그냥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업체 사장님 맘대로 얘기도 없이 시공해 놓은 것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직접 벽지도 고르고 타일 가게도 가보고 주방 도어, 수전, 액세서리 등을 직접 선택하고 샘플을 직접 확인해야 돼요. 다음날 지나면 너무 많이 골라서 어떤 것들을 골랐는지 잊어버릴 거예요. 자, 여기서 제안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제안서 안에는 내가 요구하는 사항들, 선택한 자재들과 주의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완성한 모습을 3D 렌더링 이미지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인테리어 되겠구나 알 수 있고, 그런 공사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제안서를 주지 않으면 그냥 그 업체 선택하지 마세요.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업체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인테리어 할 때는 제안서를 확인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소통과 피드백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계약 전에만 연락이 잘 되고 갑자기 인테리어 사장님 연락이 안 된다고요? 공사 전에도 업체와 상담을 많이 하겠지만 오히려 공사를 하면서 상의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일단 업체가 연락이 잘 되고 내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렇다면 무조건 내 의견만 잘 들어주는 업체가 좋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다간 집이 엉망이 돼버릴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업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인테리어 업체를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크게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잘 알고 계셔도 최악의 업체는 피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인테리어 업체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도록 할게요.